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그 언론 보도에 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첫발부터 헛발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과의 그 무슨 물물교환 형식의 거래 이거를 승인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국정원이 그에 대해서 20일 날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아니 그 하려고 하는 기업이 북한 유엔의 그 안보리 제재 대상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하고 거래를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 국회에 보고를 하는 바람에 야 그러면 도대체 안보리 제재 대상 기업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그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좌절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이인영의 통일부에 과연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거는 한국 민간단체가 있는데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남쪽에 뭐 민간단체라고는 하지만 뭐 협동조합 뭐 이런 형태로 봐서는 이제 이른바 진영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진영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계속 추진해왔던 그리고 이른바 그쪽 진영 민주당 진영 쪽에서 선호하는 이름이죠. 아마 그쪽 계열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여기하고 북한의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개성 고려인삼주라고 하는 거 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물물교환 계약을 했습니다. 물물교환을 했는데 국정원 얘기는 이 물물교환 계약을 한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라는 데가 바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뭐 헛발질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추진돼 왔던 일이고 그때 이미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언제냐면 6월 말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언제 취임했죠? 7월 27일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이면 한 달 전 정도에 이미 이 경총 뭐 통일농사협동조합하고 북한 측하고 1억 5천만 원어치의 그 북한술 35종하고 남한의 설탕 167톤 이걸 맞바꾸는 교환을 물물교환 계약이죠.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건대는 이제 남북 간에 현금이 오가거나 또는 정식 무역 거래는 안 되니까 그걸 우회하기 위한 편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여기서 개성 고려인삼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뭐 이름에 다 드러났듯이요. 인삼하고 인삼 추출물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엑기스라고 하는 겁니다. 엑기스라고 하는 거하고 쌀,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우리의 인삼주하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650ml니까 굉장히 맥주병 큰 맥주병 하나 정도 되는 거고요. 알코올 도수는 30도하고 52도짜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옛날에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뭐 불가리아 뭐 동독 이런 데서 열린 국제 술 상품 전람회 이런 데서 뭐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금메달을 획득한 게 아니고 당시 공산권들의 그 어떤 술 상품 전시에 여기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뭐 보드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고 경쟁하거나 뭐 아니면 그런 데가 없는 데에서 뭐 금메달 획득했다는 거니까 이건 뭐 의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저는 충분히 통일부에서는 제재 대상 기업인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적거린 것이죠. 저는 이렇게 미적거린 것이 김현철 장관의 교체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전부 다 이인영의 헛발질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 기업이 북한의 제재 대상 기업인지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거야 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금방 아는데
미국 재무부 사이트나 뭐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리스트 쫙 나와 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편법으로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못한 일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밀어붙이다가 덜컥 덫에 걸렸다. 이게 아니고요. 김현철도 알고 이인영도 안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다 아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거 제재 대상 기업이면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뭔 소리야? 제재 대상 기업이지만 제재 대상 기업이라고 모든 행위를 다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밀어붙여.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유엔 제재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기업, 이 기업을 지원 대상이나 또는 그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벌크 캐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이나 이거는 우리나라로부터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에는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현금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서 활용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북한 핵 개발에 쓰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을 막아야 되겠죠. 미국 재무부가 지금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벌크 캐시. 그러니까 무더기 현금이 들어가는 걸 막는다. 근데 무더기 현금의 가장 큰 재원이 되는 것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먹으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그 기업들이 또 그걸 수출하면, 그렇게 되면 그 현금, 달러가 그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달러가 이제 결국 북한 핵 개발에 이용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금강산 관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벌크 캐시가 안 들어간다면, 자, 그렇다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 할 경우라도 북한의 기업들 중에서 이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으면, 자, 이게 핵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재무부나 또는 유엔이나 이런 데에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원래 이 그 물물 교환 형태가요, 벌크 캐시를 통제한다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아이디어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벌크 캐시만 아니면 되는 것 아니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금만 안 들어오면 그 물건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액수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자, 물건으로 갖다 바꿨는데 그 물건을 또 해외에 판다든가 어찌저찌 해서 거기서 달러를 모아서 뭘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또는 안보리는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벌크 캐시도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이 돈의 성격 또는 돈의 형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기업은 기업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재 대상 기업을 물물교환은 그 제재의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른바 머리를 굴려서, 그래서 지금 우회적으로 편법적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돌파력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약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통일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해당 업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부처 간 내용을 긴밀하게 공유하며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가 제가 보건대는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해당 업체가 1차적으로 유엔 제재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보당국과 협의 뒤 제재 위반 소지가 의심돼서 승인을 유예했다. 이게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얘기인데, 대북 제재 리스트에 있는 것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재 관련성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하는 단계이고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에 있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그런데 리스트에는 벌크 캐시 같은 현금성 지원, 이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물 교환은 괜찮지 않느냐? 이게 우리 나름대로 아까 제가 머리 굴려서 나온 얘기라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지금 유엔이나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인영의 헛발질이 아니고요, 이인영의 끈질긴 어떤 편법 시도,
대북 지원을 위한 편법 시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편법이 먹힐 것이냐?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죠. 뭐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달입니다. 지금 8월이고 3개월밖에 남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재무부가 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와 관해서 뭐 별 소득 없이 변수를 만들려고 할까요? 저는 만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인영 통일부가 남은 선택지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제1의 선택지는 안보리와 또는 미국과 협의해서 자, 물물교환 형태, 그리고 벌크 캐시가 아닌 이런 형태의 대북 교역은 제재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미국 또는 유엔으로부터 받아내는 일. 그렇게 된다면 뭐 이건 클리어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물물교환 형태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안보리에서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게 제 개인적 관측이고요. 지금 통일부에서 그걸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측이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 선택지는 뭐냐? 자, 우리가 유엔 안보리나 또는 미국의 뭐 이런 데하고 굳이 협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막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뭐 별로 찜찜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공개적으로는 모른 척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응? 아, 우리 이게 안보리 제재 대상인 줄 몰랐다. 제재 대상은 벌크 캐시 지원 같은 거 이런 것이 제재 대상이니까 우리 이런 건 몰랐다. 그리고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후 수습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습의 문제는 우리는 계속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만약에 그 안보리나 이런 데 하고요. 몰랐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안보리에서는 자, 그러면은 안보리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부분에. 아마도 다음부터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일단 지르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 같은 거에서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뭐 좀 시큰둥했죠. 중국과는 만나서 뭐 긴밀히 협력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는 만나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도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왜냐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북한은 이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간의 뭐 물물교환이나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역 형태, 교류 이런 것들이 워킹그룹 회의에서 번번이 좌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킹그룹 회의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기를 바라고 있고, 이인영 통일부나 아니면 강경화 외교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내심 아마 없애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게 마치, 그래서 여권에서는 공공연하게 야, 뭐 미국이 대한민국에 총독으로 나와 있냐, 미국 대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걸림돌로 보고 있고, 이인영 통일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바로 그걸 밀어붙이라고 저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이인영 통일부의 헛발질이라는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무언가를 잘못 찍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통일부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단계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여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모른 척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있는 것 그거 다 모른 척하고, 내지는 그걸 무시하고 그 일정 규모의 북한과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후에 후폭풍, 그거는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겠지만 수습이 될지 안 될지, 글쎄요. 뭐 유엔 안보리 정도는 저는 수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의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때는 수습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죠. 뭐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으니까 아마 그 전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이인영 통일부는 아마 그냥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